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요즘 금리니 부동산이니 하면서 집값으로 난리죠?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부동산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네요. 저는 이제 집이라면 신물이 납니다. 왜냐고요? 제가 집값 때문에 이혼을 당했거든요. 저는 남편과 자식 2명과 함께 4명이서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단칸방에서 시작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들이 자랄 때마다 조금씩 큰 집으로 옮겨 다녔어요. 저나 남편이나 신혼 때부터 부모님 손 빌리지 말고 온전히 우리 능력으로 살아가자는 신조하에 생활했답니다. 다른 사람들은 부모님이 집도 턱턱 사주신다거나 금전적인 지원을 어느 정도 해주기도 하는 것 같더군요. 하지만 저희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돈이야 없으면 벌면 되는 거니까요. 사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아무런 지원을 받지 말자는 신조는 일종의 치기이기도 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결혼하고 첫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뚜렷한 직업이랄 게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식당에서 가끔씩 일을 도와주는 것이 전부였고 그렇다고 장사도 잘 되는 게 아니라서 시댁에게 손을 빌릴 만큼은 전혀 못 됐거든요. 이러니 친정 부모님의 눈에는 남편이 사윗감으로 만족스러울 리가 없었지요. 저는 사랑에 눈이 멀어 부모님의 말씀을 어기고 남편과 둘이서 야반도주를 하면서까지 결혼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할 수 있었지만 괜한 반항심에 가득 차서 친정 부모님께는 일부러 금전적인 지원을 부탁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았습니다. 비록 전셋집을 돌아다니는 거였지만 저희는 나름 잘 살아갔습니다. 가끔씩 시어머니의 잔소리만 빼면요. 다른 집들 보면 며느리들이 잘 봐달라고 이것저것 잔뜩 해온다는데 우리 집은 에휴! 얘 며느라, 너희들 집은 언제 장만할 거냐? 요즘은 하도 경제가 힘드니까 남자가 혼자서 집 장만해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 알고 있지? 아직은 신혼이라 몸이 둘이니까 우선 여기서 지내려고요. 그래 다들 그렇게들 한다더라? 우리 집한테서는 빼먹을 거 없으니까 그거 미리 알아둬라. 정 부족하면 너희 부모님한테 비벼. 저희들이 알아서 잘해볼게요. 으휴, 믿을 수가 있어야지 원. 애비 아침 점심 저녁은 잘 챙기고 있겠지? 반찬은 항상 고기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알고? 국 없어도 밥이 안 넘어가는 애라 국도 잘 챙겨줘야 한다. 최대한 고기 먹이려고 하고 있어요. 생활비가 넉넉한 게 아니라서 못할 때도 있지만 너는 말끝마다 어쩌고 저쩌고. 어른이 말하면 그냥 네 아니요만 하는 거야. 시어머니는 제가 탐탁지 않았는지 제 말투나 행동에 하나하나 잔소리를 늘어놓으셨어요. 서러울 때도 많았지만 제가 같이 사는 사람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남편이기에 하루하루 열심히 버텨나갔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는 사이 남편과 저는 아이를 낳았고 단칸방에서 전셋집으로 옮길 때였습니다. 그때까지도 남편은 이렇다 할 직업이 없어서 대출을 받는 것도 꽤나 애를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은 시어머니의 잔소리였어요. 그래도 애 하나만 바라보면서 꿋꿋이 버텨냈습니다. 이 은행 저 은행 돌아다니기도 몇 번째, 육아까지 온전히 저 혼자 했기에 저도 이렇다 할 직장에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부업처럼 일을 하고 있어서 기껏해야 한 달에 50에서 60만 원 정도로 버는 수준이었으니 세 식구가 살아가기에 얼마나 빠듯했는지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남편은 여전히 정기적인 수입이 없이 용돈만 받고 있었고요. 그마저도 용돈을 받으면 홀라당 혼자 다 써버리는 남편이었고 제가 버는 푼돈 수준으로는 세 식구를 충당하기가 너무나 빠듯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에게 한마디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도 이제 좀만 있으면 초등학교 들어갈 거고 그러면 또 금방 중학교에 고등학교까지 들어갈 텐데 당신도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일을 해야 하지 않겠어? 시어머니 식당에서 일하는 것도 내킬 때만 하는 데다가 그마저도 용돈 수준인데 당신 혼자 다 쓰잖아? 엄마가 괜찮대. 나도 딱히 일할 체질이 아닌 것 같고. 아무리 그래도 당신이 집안의 가장이잖아. 애가 조금 더 크면 나도 그때 제대로 된 일자리 알아볼 테니까 당신이라도 먼저 월급 받는 일 알아봐, 응? 난 이대로가 편하다니까. 엄마도 괜찮다는데 왜 당신이 그래? 남편은 제대로 된 일을 할 생각이 없었고 시어머니도 남편의 밥벌이에 딱히 연연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만 일이며 육아며 2가지 일을 동시에 하느라 하루 24시간이 부족하게 살았죠. 꾸역꾸역 대출을 받고 나서 이삿짐을 꾸릴 때도 남편은 이삿짐 챙기기 귀찮다는 이유로 시어머니 식당에 나갔습니다. 남편은 식당에서 요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서빙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계산대에서 핸드폰 하느라 바빴을 뿐이죠. 이사를 모두 끝내고도 나타나지 않는 남편 모습에 저는 정리도 미처 다하지 못하고 시어머니의 식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잡지를 보고 있던 남편은 저를 보고도 태연하더군요. 여보, 이사 다 끝났는데 아직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제 끝났어. 그럼 이제 슬슬 가야겠다. 맞다 여보. 상철이 알지? 상철이네 부모님 집이 재개발 구역이 돼서 이번에 대박 났다더라. 역시 인생은 한 방이야. 에이, 그 집 우리도 사려다가 말았던 건데. 잘 됐네. 근데 어차피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야. 빨리 일어나.
아직 정리 못한 짐이 한 바가지야. 역시 부동산이 돈이 되는 거야. 아, 어디 또 재개발 된다는 곳 없나? 장인장모 집이 어디였더라? 거기도 호재라고 하는 것 같던데. 정신 차려, 여보. 안 그래도 우리 부모님한테 어떤 도움도 안 받기로 했잖아. 이러지 말고 당신도 제발 제대로 된 일자리 하나라도 알아봐. 제대로 된 일자리도 없이 뜬구름만 잡고 있는 남편의 말이 귀에 들어올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남편은 어디서 재개발로 부자가 된 친구 이야기를 듣고 오더니 그때부터 부동산에 꽂혔습니다. 그때부터는 그나마도 나가던 시어머니 식당에 나가질 않았고 어차피 돈이 없어서 살 수도 없는 땅 구경을 하는 등 부동산에 미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걸 전문 용어로 임장이라고 하더군요. 그마저도 땅 구경이니 집 구경이니 하면 다행이었죠. 문제는 그렇게 구경해오면 계속 매입을 하자고 부추긴다는 점이었어요. 돈이라도 있으면 차라리 맘대로 하라고 던져놓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저희는 전세금 마련도 겨우겨우 했었고 땅이니 집이니 그걸 생각할 틈이 아니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번듯하게 일해서 월급이라도 따박따박 받아오고 어느 정도 돈이 모이면 당신이 임장 다니든 어느 땅을 사든 집을 사든 아무런 터치도 안 할게. 그러니까 제발 일 좀 구해, 응? 정말 돈 좀 모이면 내가 임장 다니는 거랑 매입하는 거 아무 상관 안 한다 이거지? 하긴 맞는 말이야. 지금 아무리 이렇게 임장 다니고 해봤자 돈이 없어서 매입도 못 하는데 빨리 돈 모아야지. 그제서야 남편은 저의 말에 동의를 하더군요. 남편은 제 말을 듣더니 일반적인 일자리로는 땅이나 집을 살 만큼의 돈을 빨리 마련할 수 없다며 골똘히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기를 며칠이 지나자 드디어 월급 받는 일자리를 구했다고 하더군요. 그나마나 일을 시작한 것도 떳떳한 곳은 아니었지만 아무렴 일을 안 하는 것보단 나으니 긴 말하지 않았습니다. 번듯한 직장 찾느라 시간을 보내기에는 당장 생활비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한 달이 지나자 남편은 월급이라며 저에게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통장에 찍힌 급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남편의 이력이나 능력으로는 벌 수 없는 돈이 찍혀 있었거든요. 남들이 들으면 대단하게 큰 돈이었나 보다 싶을 수도 있지만 150만 원이란 돈은 그동안 남편에게서 기대할 수 없었던 월급이었습니다. 저는 드디어 남편이 정신을 차린 것 같아서 다행이다는 생각과 함께 남편의 능력으로 도대체 어디서 이런 돈을 구해왔는지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의심하고 추궁하기 꺼려지더군요. 불법적인 일만 아니라면 뭐든 좋다는 생각이 컸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것 봐. 이게 기본급이고 내가 하는 만큼 돈을 벌 수 있대. 일종의 인센티브가 들어온다 이 말이지. 시작이 150만 원이니까 금세 3, 400만 원은 거뜬히 찍겠어. 드디어 당신이 마음을 다 잡았구나. 너무 다행이야. 이렇게 하면 생활비 쓰고 남는 돈도 생기겠어? 남는 돈은 적금 들자. 뭐야? 누가 당신한테 이 돈 다 준대? 여기서 딱 30만 원만 줄 테니까 생활비는 당신 월급이랑 보태서 잘 해결해. 지금도 잘 살아왔잖아? 난 투자를 해야 되는 사람이야. 투자라니? 지금도 세 식구가 빠듯하게 살아가서 적금도 못 드는 마당에 무슨 소리야? 당장 사람이 살 만큼은 돼야지. 무슨 소리야. 그래도 입에 풀칠 잘만 하고 살아왔잖아. 그래서 내가 30만 원 생활비로 더 준다는 거 아니야. 그럼 충분할 거 아니야? 난 얼른 돈 모아서 부동산 재테크를 해야 된다고. 내가 번 돈인데 왜 당신이 터치하려고 그래? 앞으로 내가 돈을 300이든 400이든 벌어도 무조건 난 당신한테 생활비 딱 30만 원만 줄 거야. 그렇게 알아둬. 차라리 신혼이었다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먹여 살릴 식구라곤 남편과 저뿐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여지껏 제가 벌어오는 푼돈으로만 생활한 데다가 제가 통장 관리를 다 해왔는데 이제 본인이 돈을 번다고 바로 태세 전환하는 남편의 모습이 무척이나 서운했습니다. 애는 곧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라 들어가는 돈은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는데 남편은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고 오히려 남의 자식 보듯 생각하는 모습에도 너무나 충격이었고요. 하지만 더 이상 말을 얹었다가는 이마저도 주지 않겠다고 할까봐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돈 욕심이 생겨서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서운함을 씻어내려 했습니다. 그렇게 또 몇 년이 흘러 저희 부부에게는 둘째가 생겼고 아이들이 모두 학교를 다닐 때쯤이었습니다. 퇴근한 남편이 어떤 책자를 손에 쥐고 급하게 저를 부르더군요. 이것 좀 봐. 요즘 뜨고 있는 땅이래. 개발도 거의 확정이라는 말도 있어. 이 땅 조금이라도 살까 봐. 이렇게 갑자기? 제대로 확인한 거 맞아? 당연하지. 내가 이러려고 팔자에도 없는 일하면서 돈을 모은 건데. 이 땅 사두면 로또 당첨이나 다름없어.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이런 식으로 사람 끌어들여서 사기치는 사람들 뉴스에 나오고 난리더라? 이 땅도 그런 거 아니야? 우리 엄마도 아무 말 안 하고 빨리 사라고 하는데 당신은 그걸 말이라고 해? 아무리 당신이 애 키우는 데에만 몰두한다지만 세상 돌아가는 꼴도 좀 확인하면서 살아라. 이건 사두면 초대박이라니까? 그리고 어차피 내가 무슨 땅을 사든 말든 당신은 터치 안 하기로 했던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요즘에 뉴스에 나오는 게 죄다 그런 말인데 조심해야지. 이거 내일까지 계약할지 말지 말해야 된다고. 이미 나 말고도 사겠다는 사람이 줄 섰대.
요즘 이래저래 부동산으로 말이 많던데 이러다가 당신이 모은 돈도 다 날리면 어떡할라 그래? 이 답답아. 몰라도 한참을 모르냐? 관도 이렇게 시공창 속에서 개미처럼 일하다가는 큰돈 못 만지는 거야. 당신은 뭘 몰라도 참 모른다. 하긴 집구석에서 애만 보면서 사는데 아는 게 뭐가 있겠어? 나니까 당신 데리고 사는 거지. 나 아니었으면 당신은 이마저도 못 살았을걸? 에이, 됐다. 어차피 돈도 여기저기 끌어다 써야 하고 머리 아파. 그대로 잠든 남편을 보면서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받아칠 만한 말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게 저는 몇 년 동안 부업거리로 소소하게 돈벌이를 해왔고 아이를 보느라 바깥 세상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랐거든요. 맘속으로는 재테크니 투자니 마음이 굴뚝 같으면서도 그나마나 있는 재산들이 모두 거품이 될까봐 시선이 보수적으로 되더군요. 저는 위험을 감수할 만큼의 배짱이 못 됐던 겁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이 땅 사는 것을 듣고 말렸고 결국 그 땅은 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만큼이나 지났을까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한 채 들어오더군요. 야, 이 여편네야. 이 아등 쓸모없는 여편네. 뭐 부동산 사기? 네가 뭘 안다고 씨부려. 너 때문에 부자 되긴 다 글렀잖아. 술을 왜 이리 많이 마셨어? 왜 그래 당신? 너가 사지 말라고 했던 그 땅 진짜 개발 들어간 데잖아. 야 이씨, 너 때문에 내가 돈 좀 벌어보겠다는데 남편이 말하면 경청이나 할 것이지 딴지나 걸어서 이 꼴을 만들어. 어차피 그 땅 계약해도 돈이 부족했다며. 그리고 내가 반대했다고 그게 어떻게 다 내 탓이 될 수 있어? 저리가 에라이, 재수가 없을라니까. 지난번 남편이 사야 한다고 했던 땅이 진짜로 개발 확정이 된 것입니다. 저라고 후회가 안 됐겠나요? 하지만 돈이 부족했던 건 사실이었고 부동산 사기로 워낙 말이 많았던 때라 섣부른 판단을 자중해야 했던 때입니다. 남편은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넘겼고 이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더더욱 심해졌습니다. 너는 애비가 하자 하면 할 것이지. 무슨 딴지를 그렇게 걸어서 집안 꼴을 풍비박산 만드냐? 어머니, 그때는 정말 부동산 사기로 말이 워낙 많았던 때였어요. 애비가 어련히 잘 알아보고 너한테 말을 했을 거 아니야? 으휴, 해온 것도 없으면 며느리 몫이라도 잘할 것이지? 너 내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남편이 하는 것마다 태클이냐? 그런 뜻으로 했던 게 아니에요. 으이구, 꼴도 보기 싫어. 똑똑한 척은 혼자 다 하면서 정작 실속은 못 챙기는 게 무슨 와이프라고 데리고 사는지 원. 넌 앞으로 우리 식당 나와서 자비리나 좀 해라. 내가 네 길을 눌러야 우리 아들이 좀 풀릴라나 보다.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 식당에 나가서 야채를 다듬고 서빙을 하고 요리를 하고 매일 8시간을 일했습니다. 월급이요, 당연히 주지 않으셨습니다. 제 기를 누르기 위해 시킨 일인데 돈을 주면 기가 안 눌린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절대로 계산대에는 못 가게 하셨습니다. 역시 같은 이유였어요. 돈 냄새 맡으면 제 기가 살아나서 안 된다더군요. 그렇게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식당 일을 돕고 집에 돌아오면 부업을 다시 해야 했습니다. 남편이 주는 생활비는 여전히 30만 원이 전부였고 식당 일을 돕느라 부업할 시간이 부족해져서 밤잠을 줄여야 겨우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었거든요. 저 때문에 부동산 재테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던 남편은 기어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시간을 부동산 재테크에 쏟아내기 위해서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매달 챙겨주던 생활비 30만 원마저 주지 못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저는 결국 남편에게 두 손을 빌며 사과했습니다. 안 그래도 부업을 제대로 못해서 생활비가 부족한데 당신마저 30만 원을 안 주면 애들 학원비를 떠나서 무엇 하나 제대로 먹일 수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남편은 완강했고 시어머니는 밥 걱정이면 시어머니 식당으로 와서 밥 먹이라 하더군요. 갈수록 힘들어가는 상황 속에서 저는 무엇 하나 제대로 제 몫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늦은 저녁에 캐리어를 꺼내더니 짐을 싸더군요. 당신 왜 이 늦은 시간에 짐을 싸? 왜? 내가 집 나가기라도 할까봐 무섭냐? 나 이번 주 내내 임장 보러 다니느라 바빠. 부동산 스터디에서 전문가랑 같이 합숙하면서 공부하고 올 거니까 그리 알아둬. 뭐라고? 애들은 어쩌려고 그래? 야, 애들 보는 건 원래부터 네 몫이지 내 몫이냐? 네 몫이나 제대로 해. 이 스터디 모임도 우리 엄마가 알려줬는데 넌 어째 와이프라는 게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냐? 아무튼 이번에 갔다 오면 무조건 땅이든 집이든 하나 살 거니까 토달 생각하지 마. 그렇게 남편은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부동산 스터디 합숙이라면서 집을 비웠습니다. 집에 돌아온 남편은 그 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되었어요. 원래도 다정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긴 했지만 저에게 더 쌀쌀맞게 대했고 임장이라는 명목으로 하루 이틀씩 외박하는 일은 더 잦아졌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충격적인 남편의 전화 내용을 엿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화장실을 들어가서 한참을 나오지 않길래 남편을 부르다가 전화하는 소리가 들려 귀를 기울여 들었거든요. 저는 이제 선생님이 아니라 여자로 보인 지 오래인걸요? 하하하.
그럼 선생님 말고 서로 이름을 부르는 걸로 호칭을 바꿀까요? 연애할 때도 들어본 적 없는 남편의 다정한 목소리, 분명 여자와 대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핸드폰을 낚아챘어요. 당신, 방금 전화 누구랑 한 거야? 전화라니? 무슨 소리 하냐? 나 다 들었어. 당신이 여자로 보인다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너겠냐? 의유. 무식해서 세상 돌아가는 꼴도 모르고. 그래, 나 여자 생겼다. 어쩔래? 이혼이라도 해주게? 말 다 했어? 어떻게 당신이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아무리 싫어도 우리 애들 봐서라도 당신이 바람을 피워선 안 되지? 야, 차라리 내가 위자료 두둑하게 챙겨줄 테니까 이혼해줘라. 당신 명의로 된 게 뭐 하나라도 있어? 없잖아. 내가 차라리 애들 양육비도 꼬박 보낼게. 이 여자는 너보다 훨씬 어린데 이쁘고 부동산 전문가로 일하는데 나 이 여자 절대 못 놓쳐. 당신이 그게 지금 내 앞에서 할 이야기야? 뭐? 놓치기가 싫어? 당신 진짜 미쳤어? 미치긴 뭘 미쳐. 애초에 우리 엄마가 이 스터디 선생님이 부동산 전문가로 유명하니까 꼬시라고 했던 거야. 이게 세상에 말이나 되는 이야기인가요? 이게 바로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말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바람 피운 사람이 나서서 이혼을 해달라고 부탁하다니.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모든 게 시어머니가 부추겼다니요? 저는 당장 시어머니께 달려갔지만 시어머니는 놀란 기색 없이 오히려 심드렁했습니다. 그래, 내가 시켰다. 왜? 너가 우리 아들 앞길 다 막고 있는 마당에 좋아 보일 리가 있냐? 차라리 조금이라도 어릴 때 부동산으로 빠삭한 전문가랑 재혼시키는 게 낫지. 애비가 위자료 얼마 말하든 내가 거기에 몇백 더 얹어서 주마. 우리 아들 좀 이제 그만 놔.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게 왜 남편 말에 복종하지 않아서 땅도 못 사게 했냐? 팔자는 직접 만드는 거야. 너가 다 자초한 일인데 어디서 쫑알쫑알 대들어. 당장 안 나가? 그렇게 저는 손도 제대로 못 쓰고 이혼을 당했습니다. 이게 다 부동산 재테크를 막았다는 이유 하나로 벌어진 일이었어요. 남편은 애초에 양육권을 원하지도 않아서 제가 아이들을 데려왔고 위자료라도 제대로 받았으면 좋을 놈만 남편과 시어머니는 말을 바꾸고 본인들 유리하게 최소한의 위자료만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쫓겨난 신세가 돼버린 저는 갈 곳이라곤 단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네, 친정이었어요. 가뜩이나 부모님이 반대했던 결혼이었는데 결국 이혼을 당한 결말로 부모님을 찾아가기가 너무나 싫었지만 달리 할 수 있는 선택이 없었습니다. 친정엄마를 보자마자 저는 눈물을 터뜨렸고 부모님은 저희 모습을 보더니 말없이 껴안아 주셨습니다. 이렇게라도 돌아와서 다행이라며 제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제 이야기를 다 들은 친정엄마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사돈댁이 그런 식으로 나왔다 이거지. 좀만 더 일찍 엄마한테 연락할 것이지. 혼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 10년이 넘는 세월은 강산도 변한다고들 말하죠? 10년도 훨씬 더 넘은 세월이 지나 만난 친정엄마는 전과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달리 형제도 없어서 외동이었는데 제가 부모님께 연락도 없이 사는 동안 적적해서 부동산 공부를 꽤나 많이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이미 집과 건물만 5채씩 가지고 있었어요. 엄마 건물 1층에 자리 하나 줄 테니까 거기서 뭐든 해봐. 카페도 좋고 빵집도 좋고 뭐든 하고 싶은 걸로 해. 애들은 엄마랑 아빠가 봐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어차피 우린 이제 은퇴해서 시간 많다. 딱히 부자 되려고 부동산 공부했던 것도 아니라 욕심도 없다. 이거 다 유산으로 남겨줄 테니 돈 걱정은 이제 하지 말고 애들만 신경 써. 그렇게 저는 부모님의 지원 덕분에 월세 걱정 없이 부모님 건물 중 좋은 자리를 골라 카페를 차렸습니다. 그간 배우고 싶었던 커피 공부도 하고 빵도 구우면서 열심히 일했어요. 모든 걸 다 잃었다고 생각했던 때에 한 줄기 빛이 내려온 것이나 다름없었고 저는 이 기회를 그냥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카페 운영에 온 사활을 걸었고 다행히도 카페는 금세 입소문이 났습니다. 더 이상 생활비니 뭐니 하면서 돈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삶이 되었고 저는 그럴수록 더더욱 카페에 몰입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떻게 알았는지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어쭈 꽤나 좋아 보인다? 카페 한다는 말은 들었는데 이 정도 규모일 줄은 몰랐네. 네가 돈이 어디서 났다고 이런 카페를 차렸냐? 가만히 있는 사람 시비 걸지 말고 카페 왔으면 커피나 시켜.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아, 인사해. 내 와이프 될 사람이야. 누구랑 다르게 부동산으로 빠삭하지. 남편은 제가 돈을 좀 번다는 소문을 듣고 나서 심기가 뒤틀렸는지 여자 한 명과 팔짱을 낀 채 시비를 걸었습니다. 결혼할 사람이라고 소개해준 여자는 저희 이혼 사유가 되었던 상간녀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렇지 않았어요. 이미 모든 상황은 끝났고 더 이상의 미련이나 감정 없이 해탈한 상태였거든요. 오히려 이렇게까지 찾아온 남편을 보니 측은한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부동산 불패라는 말 들어봤지? 이렇게 몸상해 가면서 일하는 거. 아무리 억만금을 번다고 해도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부동산이 제일이지. 안 그래? 난 우리 와이프 만나서 땅에도 투자하고
이번에 아파트 분양도 받고 앉아서 번 돈만 벌써 몇십억인지 모르겠다. 너도 영끌에서 뭐라도 사봐. 안 그래도 이 주변에 뭐 개발된다는 소문 있더만. 내 조언은 여기까지. 알아서 잘해봐. 화이팅. 네, 어디서든 영끌을 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열풍이 부는 시기였습니다. 전 남편은 그렇게도 열망하던 부동산 재테크에 꽤나 성공한 모양이더군요. 땅이니 아파트니 분양받았다는 걸 들으니 조금 약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김서방 오랜만이네. 이젠 서방 말고 이름으로 불러야 하나? 그때였습니다. 마침 아이들을 학원에 보낸 친정엄마가 카페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 앞에 서 있는 전 남편과 상간녀를 보고 뚫어져라 쳐다보더군요. 전 남편은 당황한 기색이다가 이내 떳떳하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친정엄마는 전 남편보다도 상간녀를 더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살짝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했습니다. 왠지 초면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뭐 그래도 정이 있는데 서방이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정연이가 힘들게 돈 번다는 소식 듣고 걱정돼서 커피나 한 잔 팔아주려고 온 겁니다. 이쪽은 새 애인? 네, 결혼 약속한 여자입니다. 그렇구나. 축하해. 아까 듣자 하니 부동산에 꽤나 빠삭한 것 같던데? 누구와는 다르죠. 부동산 전문가입니다. 덕분에 저도 이번에 땅이랑 집 샀어요. 이제 오를 일만 기다리면 되는 터라 세상이 밝게 보이네요. 그나저나 전반적으로 부동산 분위기가 너무 과열된 것 같지 않아? 너나 나나 집 사야 된다. 안 사면 바보다. 이러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단 말이야. 집 없는 사람을 바보 취급하고 집 안 사면 호구 취급하고 아무래도 이상하지 않아요, 아가씨? 그나저나 유명하긴 한가 보다. 나도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네, 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만 큰 도전에는 큰 대가가 돌아오는 법이죠. 그래요. 축하해요. 김서방도 축하해. 전문가 잘 만나서 앞으로 잘 될 일만 남았네. 딸, 여기 빵도 한 봉다리 챙겨드려. 우리 카페가 커피 말고도 빵이 유명하거든. 집 가서 만나게 먹어, 김서방. 그렇게 저희 친정엄마는 꼴도 보기 싫은 두 명에게 빵까지 쥐어주고 보냈습니다. 저는 빵을 한아름 들고 나가는 두 명의 모습을 보고 약이 올라 친정엄마에게 왜 그랬냐고 물었어요. 친정엄마는 오히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고 봐. 김서방 조금만 지나면 너한테 빌붙으러 올 거야. 이 카페에서 빵 사 먹을 돈도 없을 정도로 힘들어지게 될걸? 저 여자 유명한 여자거든.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부동산 판에 있다 보면 어중이 떠중이도 많이 보이는 법이지. 그런 여자야. 친정엄마의 알아듣기 힘든 말을 듣고 머릿속에는 물음표만 가득했지만 이내 여유로운 미소를 보고 굳이 캐묻지 않았습니다. 친정엄마의 말에는 확신이 서 있어서 오히려 기대가 되더군요. 그렇게 1년도 안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카페 일로 바빴고 프랜차이즈 사업제의가 들어와서 여기저기 미팅을 다니느라 잠잘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카페 일을 마감하고 하루 매출을 정산하고 있는데 다 쥐어뜯기고 너덜너덜해져서 녹마가 된 옷을 입은 어떤 남자가 쭈뼛쭈뼛 카페를 들어왔습니다. 장사가 끝난 시간이라고 말하려던 차에 저는 그 남자가 누구인지 깨달았습니다. 전 남편이었어요. 여보, 뭐야? 그 꼴로 여긴 어쩐 일이야? 여보, 나 그 여자한테 사기당했어. 울먹거리다가 이내 눈물을 뚝뚝 흘리는 전 남편. 저는 동정심은커녕 그때 친정엄마가 해줬던 말이 번뜩 떠올랐습니다. 꽤나 파격적인 전 남편의 한마디에 오히려 흥미거리가 생겨서 재밌더군요. 저는 한껏 걱정되는 투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완전 사기꾼이었어. 나한테는 무조건 도로 뚫린다고 했던 땅이었는데 알고 보니 그린벨트였고 집값은 지금 다 떨어져서 이자도 못 내는 판이라고. 그 여자랑 결혼도 준비했던 거 아니야? 잠수 타서 어디로 튀었는지도 몰라. 전화번호도 바꾼 것 같아. 그래도 당신이 하던 일 있었잖아. 그거는 하는 만큼 돈 버는 거라고 나한테 얼마나 버는지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았잖아. 그거 다단계였는데 거기도 없어졌어.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여보, 나 여기서 설거지라도 하면 안 될까? 내가 진짜 여기서 일 열심히 할게. 무슨 소리야? 정 일하고 싶으면 시어머니 식당에서 일하면 되잖아. 그게 우리 엄마도 지금 전세 사기 당해서 들어누웠어. 저런, 안 됐다. 근데 이걸 어째? 우린 이혼한 사이라서 법적으로 더 이상 부부가 아닌데 내가 도와줄 명분이 없잖아? 양육권도 나한테 있고. 그래도 당신이 살림살이 하나는 끝내줬잖아. 우리 재혼만 하면 내가 애들 잘 보살피고 카페 사업도 내가 다 할 테니까 당신은 우리 엄마만 신경 써줘. 내가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잖아. 뭐라고? 내가 다 일궈낸 사업을 당신이 홀라당 다 가져가겠다고? 잘 들어, 효도는 셀프야. 내가 왜 잘 되는 사업을 너한테 넘기고 너가 해야 할 효도까지 대신 해줘야 하니? 당신도 집에서 편하게 살림만 하는 게 낫지. 그리고 이렇게 장사 잘 되면 건물주가 무조건 보증금 올려서 받을 텐데 내가 말 잘하니까 그것도 내가 잘 처리할게.
하루 매출만 1,000만 원이 나오는 카페인데 내가 이걸 왜 너한테 넘기겠니? 그리고 이거 우리 엄마 건물이야. 나가는 보증금도 월세도 없어. 나 머리 아프니까 빨리 나가줄래? 전 남편은 제 말을 듣더니 안 그래도 작은 눈을 크게 뜨며 놀라더군요. 돈 번다는 소식만 들었지 건물주가 저희 엄마라는 이야기까지는 몰랐던 모양이었습니다. 뻔뻔하게도 재혼하자 하고 그마저도 저를 다시 살림살이 시킬 생각을 곧이곧대로 말하는 게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심지어 알아놓은 시어머니를 제가 요양하라니요? 말이 되나요?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저의 매장으로 찾아와서 빌었고 저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이래선 안 되겠다 싶었는지 기어코 알아놓은 시어머니까지 같이 등판하더군요. 얘 며느라가 내가 못난 아들을 둬서 너만 고생이 많았지. 미안하다. 얼른 우리 아들이랑 재혼해서 같이 다시 오순도순 살자꾸나. 응. 우리 아들 내가 제대로 감시할 테니까 여기서 일하게 두고 이 애미 좀 너가 보살펴다오. 우리 손주들도 보고 싶고 내가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 어머니께서 그러셨죠? 팔자는 직접 만드는 거라고. 어머니께서 만드신 팔자본이 이혼하라고 떠미셨던 게 너무 감사하네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했을 텐데요. 법적으로 더 이상 부부도 아니고 이젠 남남이라고요. 계속 여기에 있으면 둘 다 영업방해로 신고할 테니까 그리 아세요. 야윈 모습과 불편한 걸음걸이로 카페를 들어오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잠깐 마음이 흔들릴 뻔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기가 차더군요. 언제는 저를 원흉의 근원으로 취급하더니 이제 와서는 하나뿐인 며느리처럼 대하는 모습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계속 저를 찾아오고 연락하는 두모자를 결국 영업방해로 신고하고 나서야 비로소 잠잠해지더군요. 저는 더 이상 땅이니 집이니 부동산에 운운하는 게 싫어서 작은 전원주택을 짓고 아이들과 조용히 살고 있답니다. 부모님은 저에게 유산을 미리 남겨주고 싶어 하시지만 아직은 부동산에 이골이 나 있는 상태라 잠시 미루고 있어요. 부모님도 아직 정정하셔서 당분간은 부동산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전 남편은 예전에 다단계로 일하면서 사기까지 쳐서 지금 상황이 말도 아니라고 하더군요. 이제는 남남이니 그러려니 합니다. 오히려 이혼을 종용했던 시어머니를 고마워해야 할런지는 모르겠지만 하루하루 통쾌하고 상쾌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